논어 제3편 8일 1. 개씨가 자기 집 뒷뜰에서 8일무를 추게 하는 것을 보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보고 그냥 참아낸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리요. 당시에 세도가인 가문인 개손씨가 자기 집 뒷뜰에서 8일무라고 하는 춤을 추게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신 건데, 8일무는 사람이 한 줄 8명 8줄로 늘어서 8864명 춤을 추는, 이건 임금님 있는 데서만 해야지 되는 건데도 집에서 하는 것을 보고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비난한 말이라고 합니다. 2번. 이게 뭐야? 여기네. 2. 삼가의 사람들이 온가를 부르며 제사를 끝내자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시경에 말하기를, 제후는 제사를 돕고 천자는 매우 흐뭇한 표정이라 하였거늘 어찌 사당의 삼가 사람에게서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예의가 바른들 무엇하며 악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악은 요런 악, 좋아,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 풍류. 6. 예의 하나인 락을 뜻함. 음악을 좋아하셨는가 봐. 사람에게 어진 마음이 없으면 예의가 있고 악을 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마음이 어질지 않은데 남에게 대하는 태도가 재주가 뛰어나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남을 속이는 위선자거나 자신의 마음까지도 속이는 이중인격자가 분명할 것이니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바람직한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4. 인방도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입니다. 인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질문이구나. 얘는 사치함보다도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부모의 상을 당하면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랑캐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이 중국 여러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보다도 못하느니라. 중요한 사상이 있으셨네. 옛날에 중국 이외의 나라들을 모두 천하게 여겨서 이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6. 개씨가 태산에서 산제를 지내려 하자 공자께서 염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개손씨를 죄에서 구해낼 수 없겠느냐? 대답하기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탄식하시기를, 아 슬프도다. 태산의 산신이 예의 근본을 물은 인방만도 못하단 말이드냐? 여는 산에서 지내는 제사. 그래서 태산에서 제를 지내는 것, 설명은, 태산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높은 산으로 당시에는 노나라의 국경 안에 있었다. 그때의 통례로 보면 각 나라의 제후는 영토 내에 있는 산천에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그 이하의 신분으로는 산제를 지낼 수 없었다. 그런데 개씨는 신하의 신분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태산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군왕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래서 공자는 이 소식을 듣고 분격한 나머지 이렇게 한탄했던 것이다 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반드시 활을 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숙이는 거, 서로 읍하여 사양하여 올라가고 사양하며 올라가고 내려와서는 술을 마시니 그 활쏘기에서의 다툼은 실로 군자가 취하는 것이다.
4는 활쏘기는 6예 6가지 예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8. 자하가 묻기를 자하도 제자 시경에 방긋 웃는 웃음에 입술이 더욱 곱고 아름다운 눈동자에 눈매가 더욱 고우니 마치 흰 바탕에 채색을 한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흰 바탕이 있은 뒤에 채색을 하여 아름답게 됨을 말하는 것이니라. 말하기를 덕을 갖춘 후에 얘가 나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논할만 하구나. 재화와 자하와 공자의 문답을 통해서 얘가 있기 이전에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라의 예는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에는 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는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는 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만 족하다면 나는 능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냐 해설을 읽겠습니다. 어떤 문화나 문명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그 바탕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논증하면 그건 추측에 지나지 않는데 공자는 하나라나 은나라의 예는 논할 수 있으나 그 하나를 이어받은 기나라에는 전 왕조의 문물과 제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공자의 학문적 태도가 얼마나 실제적 증거를 앞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도덕적 사상이나 철학적 말은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였지만 그 외의 역사적 증거가 필요한 것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던 것이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제에 있어서 이미 술을 땅에 부은 이후의 일을 나는 보고 싶지 않으니라. 11. 어떤 사람이 체제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일을 이것을 보는 것 같이 쉽게 다룰 것이니라 하고 자기의 손바닥을 가리켰다. 해설.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었으므로 자기 나라인 노나라의 일을 잘못했다 비난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해놓고 손바닥을 가리키면서 나라 다스리기를 이처럼 쉽게 하는 사람이라야만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12. 조상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되 조상이 살아계신 것 같이 할 것이며 신에게 제사 지내되 신이 있는 것 같이 할지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제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쓴 글. 13. 왕손가가 묻기를 깊은 방 속에 모셔놓은 신주에게 비는 것보다 차라리 부뚜막의 귀신에게 빌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소이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소이다. 요거의 해설은 재밌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왕손가는 위나라의 대부로 당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때 공자는 무슨 뜻에서인지 위나라에서 벼슬을 할 의사가 있음을 위나라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왕손가가 당시의 속담인 안방 신주를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부엌 귀신을 섬기라 이 말로 공자에게 물었던 것이다. 모든 실권은 내가 지고 있으니 자기에게 먼저 그런 의사를 보이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 공자는 천리를 내세워 교묘하게 왕손가의 말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로 본다면 공자는 사상 학문만이 아니라 심지어 남을 대하는 인기응변도 보통 사람을 능가했다 볼 수 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나라는 이대를 본받았으니 그 문화가 매우 찬란한지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 그래서 주나라의 문물과 제도는
전때인 하나라와 은나라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으니까 주나라의 예를 따르겠다라고 찬탄한 것입니다. 15. 공자께서 대묘에 들어가시면 모든 일을 일일이 묻곤 했다. 대묘란 노나라의 시도인 주공을 모시기 위해 세운 사당임 태묘라고도 한다. 그래서 대묘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일일이 묻곤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누가 추의 사람이 예를 한다고 했느냐? 대묘에 들어오면 항상 매사를 묻는구나 하는 그 소문을 들으시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이니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 속에 있어서 관역을 뚫는 것은 위주로 와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활 속에 있어서 관역을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활 속에 있어서 관역을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람의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옛날의 도인이라. 해설. 중국 옛날 활 속에서 배로 사포를 만들고 그 가운데 피라 하여 호랑이 가죽이나 곰의 가죽을 사용했다. 관역으로. 그러나 활을 쏠 때 활 쏘는 것보다 예를 더 중요시했다. 그래서 활 쏘는 사람에 따라 각각 자기 힘에 알맞은 활을 골랐던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선어가 매우 혼란했으므로 그런 미덕이 차츰 숙무의 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는 점점 사라져가는 옛날의 미덕을 무척 아쉽게 여기고 이런 말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뭐냐 하면 활 속에 있어서 관역을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람의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공자님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좀 덜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하셨네요. 17. 자공이 고사하게 쓰이는 회양을 버리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회양은 제물로 바치는 양입니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를 다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하는구나. 그것은 공자가 덕과 예를 함께 갖춘 성형군자로서 윗사람을 항상 따뜻한 예로 대하였는데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이란 정확하지 못해서 임금에게 예를 다하는 것을 아부하는 것으로 보았더니 공자는 자기의 마음과 태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탄했던 것이다. 19. 전공이 묻기를 전공은 노나라의 임금입니다. 전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전은 즐거워하되 음탕하지 않고 슬퍼하되 상심하지 않느니라. 관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경의 국풍 주남의 첫머리에 있는 시입니다. 주나라 문양의 시녀가 지은 시로 문왕이 어진 후비를 얻은 것과 후비 태사의 덕을 칭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저라는 시에서 나오는 그 여인은 즐거워하되 음탕하지 않고 슬퍼하되 상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해설은 이 글은 공자가 시경 국풍 주남의 첫머리에 있는 관절을 칭찬한 겁니다. 즐거워하되 음란치 않고 슬퍼하되 애상해졌지 않는다 했습니다. 인간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굳은 의지와 이성으로 자기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이것을 좋아했고 또 칭찬했던 것이다. 21. 애공이 제하에게 사에 대해 물었다. 사는 토지신입니다. 토지신에게 대해서 묻자 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구씨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심었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심었는데 말하자면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덜덜 떨게 할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 말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룬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 놓은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끝맺은 일은 간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 것이니라. 오, 되게 멋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이룬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끝맺어 놓은 일은 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거기 밤나무 율자가 벌벌 떨다는 뜻의 율자하고 글이 같은 그 뜻의 말, 다른 뜻이지만 발음이 같은 말이 율이라는 말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언어 유희로 돌려서 공자가 말씀하신 것.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그릇이 작구나. 관중과 보수가의 관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중은 검소한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씨는 새 소시를 거느렸고 아래 관원들에게는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 할 수 있겠소이까?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고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나무를 세워 문을 가리면 관씨 역시 나무를 세워 문을 가렸고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서로 수호하기 위해 술잔을 올려놓은 자리를 마련하면 관씨 역시 술잔을 올려놓은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그 관씨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리요? 공자님이 관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중은 자기 친구인 보수가를 너는 부모님도 이게 어려우니까 보수가가 잘못됐다고 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보수가를 청구해서 보수가가 아주 그 나라를 크게 세우게 되는 그것을 마련해 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공자님은 해설수를 했으니까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 글에 대한 해석. 인간이란 어떤 학식이나 공적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없다. 개 중에 인격이 높고 덕이 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으나 이것이 인격과 덕이 일치하는 것은 라고 꼭 할 수는 없다. 우리들은 이것이 흔히 잘못 인식하는 수가 많아서 권위 있고 학식이 있으면 높은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 기회나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그 방면에 권위자가 쓴 학설이나 업적은 본받되 그 사람을 직접 찾지는 말라고. 지위와 권세는 머리가 영특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시기를 잘 타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격이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일을 해나가는 중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나중에 읽은 것은 이가원이라는 분이 간수하면서 쓰신 해설입니다. 23. 공자께서 노나라의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음악은 알 수 있는 것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 소리가 합하여 일어나고 그것이 본가락으로 들어서면 조화를 이루어 거의 하나같이 되고 음곡의 음색이 명료하게 되며 그런 상태로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악은 육예 6가지 예술의 하나로 음률에 대한 학문입니다. 공자는 덕과 학문을 겸비한 군자의 일뿐만이 아니라 육예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그가 음악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정리할 뜻을 가지고 악관의 장을 찾아가서 토론한 것임이 분명한데 모든 음률이 처음에 연주될 때는 여러 음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고 다음에는 음들이 화빌해서 서서히 절정의 단계로 들어가고 절정의 단계에 가서는 맑고 높은 음색이 끊어질 듯하면서 이어져서 일단락을 이룬다고 했으니 이로 보아 공자의 음악에 대한 조예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은 내가 아침에 또 우연히 그 베토벤의 어떤 무슨 음악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아주 길어. 그래서 이 음악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 의지방의 의는 위나라 서남쪽의 국경지방입니다. 지금의 하북성, 개봉투, 난의현입니다. 의지방의 봉인이 공자를 만나보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군자들이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었소. 그러자 공자를 따르던 사람이 공자와 만나게 해주었다. 그가 공자를 만나보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왜 낭망하고 계시오? 천지가 무도해진 지 오래되었지만 하늘은 장차 부자로 하여금 목탁을 삼으실 것이오. 이 구절은 그가 공자를 만나보고 나서 공자의 위인 때문에 감탄한 나머지 공자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격려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25. 공자께서 소악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미의 극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선의 극치를 이루었다 하시고 무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미의 극치는 이루었지만 선의 극치는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소악은 순임금님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무악은 주나라 무왕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악보다 소나라의 악이 더 이제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임금의 음악과 무왕의 음악을 비교하여 공자가 평한 것이다. 음악에 있어서 미와 선, 이것이 바로 공자가 보는 관점의 요소인데 아름다움의 근본은 선이고 선이 없이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선은 추함과 악함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한 아름다움이란 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6.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게 또 안 넘기고 1, 2, 3 16부터 이거를 바꿨어야지 되는데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나라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차리되 공평스럽지 않고 상이 임하되 슬퍼하지 않으면 내 이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리요? 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너그럽지 못하게 대하고 예의를 차리되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남의 상세에 임하여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 생활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공자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3편 8일이었습니다. 이 은근히 재미있어가지고 내가 넘기는 것을 2편 위종도 넘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끝에 생각났는데 3편 8일도 16에서 넘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26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끝.